안녕하십니까. 심리다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를 안 보신 분들도 필요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어요. 준비한 내용은 삼각관계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깊은 방침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연애상담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팟캐스트로 해서 연애상담을 시작을 2012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12년 정도를 했었고, 그 중에는 제가 결혼에 꼬린시켜서 결혼식 주례까지도 서줬던 그런 커플도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토대로 2인자, 1인자 삼각관계에도 완전히 대칭인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묘한 우열이 존재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2인자라면, 내가 1인자라면 어떻게 방침을 정하고 접근해야 되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자, 연애상담은 공식적으로만 1000건을 했고, 비공식적으로는 몇십 배가 될 겁니다. 어쨌건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첫 번째로 염두에 둬야 될 걸. 내가 2인자가 맞기는 한지, 이게 삼각관계가 맞기는 한지. 그러니까 내가 1인자라면 실은 어느 정도 확신이 오거든요. 이 사람이 나한테 충실한데 썸이 있긴 하고 다른 사람과 약간 저울질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한테 굉장히 충실한. 그래서 1인자는 이런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2인자들은 이게 2인자인지 아닌지 이게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확인할 때 있어서 2인자로서 결과적으로 이기는 경우, 이거는 토끼와 거북이 같은 거죠. 2인자는 내가 분명히 스펙이 딸리지만, 이건 스펙이라는 거는 물리적이거나 이런 사회적 스펙이 아니라 어쨌건 지금 상대의 마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스펙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마음이 나를 좀 덜 향한 거북에서부터 출발을 하지만, 어쨌건 그 토끼를 결과적으로 이기는 2인자들의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들어있는데, 내가 일단 어장관리 대상이어서는 안 돼. 근데 이 어장관리의 대상은 제가 나중에 어장관리 또 강의를 따로 좀 자세히 만들거나 하겠지만, 일단 저거는 과도하게 일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저 두 번째랑 세 번째 얘기를 보면, 상대가 2인자한테는 상대가 미안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별을 언급하거나 내가 너 때문에 힘들지라거나 아니면 또 의지하기도 해. 근데 어장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쥐락펴락하기 위해서 이별을 언급한다거나 또 난 너밖에 없어라고 의지하거나 이걸 오락가락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흔드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장관리랑 그냥 삼각관계와의 차이는, 어장관리 대상은 내가 마음이 멀어지려고 할 때 의지하고, 내가 또 관계를 진전시키려고 할 때 이별을 언급해. 뭔가 이제 그런 식으로 확실히 패턴화가 돼 있거든요. 근데 저 삼각관계의 사람은 조금 다르죠. 그리고 미안해서라도 좀 저렇게 1인자에 대한 정보를 의도치 않게라도 좀 공유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나의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든 보상을 주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이제 보통의 삼각관계고, 보통의 인간적인 대등한 관계죠. 인간적으로 입장을 바꿔놨을 때 그래, 두 사람이 널 좋아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입장을 바꿨을 때 내가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건 어장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건 성별을 떠나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저게 주의할 점이, 상대가 미안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아니면 1인자에 대한 정보가 공유될 때 보통의 2인자들은 관계를 정리해버려요. 조급해하거나 힘들어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일단 어쨌건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과정이 있을 때 오히려 내가 2인자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나한테 기회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는 솔로 13기의 영식과 영철님 얘기를 갖고 왔는데, 물론 누가 1인자냐는 거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영숙 씨는 어쨌건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 영철님인데, 영철님을 계속 끌어들였어요. 영식 씨의 일방적인 계속 지속되고 일관된 구애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두 사람을 계속 저울질해서 똑같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영숙 씨 마음속에 최선을 다하는 영식, 최선을 다하는 이 왼쪽에 있는 영식 씨와 자꾸 물러서려고 하는 영철 씨를 똑같이 봤다면, 둘 다 최선을 다했다면 영철 씨가 1인이 이쪽이 1순위지, 실은. 이쪽이 1인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때 영식 씨는 그걸 알았어요. 계속 불안해하고 위기의식도 느꼈지. 근데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자기에 대한 마음이 커져가는 걸 느끼고 조금 더 그런 쪽으로만 더 생각하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2인자가 아닌 케이스가 있어요. 이걸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앞에서 말했던 어장관리 대상이에요. 이거는 문제를 파악하고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내가 어장관리를 하는 사람들만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말하고, 싫은 건 싫다고 하고, 그리고 웃기지 않으면 웃지도 않아. 그러니까 대화가 뭔가 나에게 과하게 친절하고 나에게 먼저 다가오고 항상 내 말에 웃어주고 좋은 말을 하고, 그리고 나에게 받는 것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은 보통 어장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미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랑 있으면 저 사람은 날 재밌어 한다? 그거는 특별히 잘 맞는 관계일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웃어주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야. 내가 일반적으로 그런 대등한 원래 어느 정도의 고통이 수반되는 인간관계를 맺어보지 못한 거지, 한편으로는. 그래서 어장관리의 대상이 됐다라고 가정되면 이 문제, 내 문제였구나. 좀 힘든 관계, 내가 더 다가가야 되는 그런 관계,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서로가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뭐 갈등도 있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구나를 깨닫고 빨리 빠져나와야 돼. 저거는 답이 없어요. 두 번째는 저거 타잔의 줄기, 뭐 문어발 이런 건데, 타잔의 줄기는 뭐예요? 아, 요즘엔 타잔 모르나? 디즈니에서도 나왔잖아요, 만화로. 어쨌건. 타잔은 줄을 타거든요? 정글에서 줄을 타는데, 한 줄을 타고 잡다가, 다른 줄을 탈 때 양쪽을 다 잡고 있잖아요. 둘 다 놓진 않잖아. 점프해서 뭐, 잡는 게 아니라 한 줄을 잡고, 다른 줄을 잡고, 그 다음 이 줄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항상 있어야 돼. 문어발도, 그러니까 어장관리랑은 조금 다르죠. 뭐 문어발이 어장관리랑 비슷하지만 어쨌건 이 사람은 내가 의지할 존재가 항상 존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재 내가 누군가를 사귀어도 항상 다른 사람을 물색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누군가를 사귀고 있는데 내가 비교의 대상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인자라는 착각을 하게 돼. 물론 2인자인 건 맞아요. 이런 경우는 2인자가 맞아. 저 사람이 애인이 있든 주 1인자의 썸이 있든 내가 2인자인데 문제는 내가 이 사람이랑 사귄다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을 사귀면 이 사람은 나에게 만족 못해. 현재의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가지지 못한 것을 동경하는 성격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귀어도 문제가 돼. 그래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항상 1인자에 대한 불만을 과하게 얘기하는 경우예요. 사귀고 있는데 헤어지고 싶다, 뭔가 불만이다. 이제 그런 케이스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이성으로 안 보이는 경우. 그냥 너무 편한 사람, 너무 편한 오빠, 너무 편한 누나, 뭐 너무 편한 동생, 이렇게 그냥 이성으로 아예 안 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나의 가치를 알아보는 다른 대상을 찾는 건데 이게 나중에 후회가 될 것 같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고백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한테 너무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되지. 근데 이제 나는 너를 이성으로 보고 있어. 네가 나에 대해서 이성적인 감정이 전혀 없다면 뭐 그렇다면 말해주면 좋겠다. 나는 너와 친구하고 싶지 않아. 나 그렇지 않아도 친구 많아. 라고 말을 해서 확인을 하고 저런 경우는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뭐 20대는 뭐 이성 친구도 많은 게 좋지만 이제 뭐 결혼을 한 해 만에 하는 뭐 그런 나이대에서 이성 친구가 늘어난다는 건 그렇게 막 흥미로운 일은 아니죠. 시간적으로 조금 낭비가 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 시간과 에너지를 나의 목표에 맞게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를 이성으로 안 보는 사람한테 굳이 매달릴 필요 없어요. 그냥 나의 가치를 알아보는 다른 대상을 찾는 게 훨씬 더 내 남은 삶이 풍요로워지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그러면 2인자는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 2인자는 일단 앞에서 봤지만 보통 이런 삼각관계에서는 이 사람이 혼란스러워요.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1인자를 선택하기엔 2인자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어쨌든 2인자가 그동안 성실하게 무언가를 했거나 아니면 2인자가 가진 어떤 특성을 분명히 가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혼란스러워요. 이때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건 확실히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 머릿속에 그 생각을 더 늘려가야 돼. 그래서 그걸 어떻게 늘릴 건가?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 사람 마음속에 미안함을 심거나 죄책감.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막 티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어때? 좀 마음에 미안함이 드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혼자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그런 걸 해줬구나 라고 나중에 떠올리면서 그 생각이 깊어지도록 스스로가 깨닫도록. 그래서 너무 센스가 없는 사람한테는 안 통하죠. 상대가 어느 정도 센스가 있어야지. 그리고 2인자는 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삼각관계라고 가정하고 이 이성은 어떻게든 둘 중에 한 명을 정하고 싶거든요. 이 혼란스러움을 빨리 깨고 싶어. 보통의 어떻게 보면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삼각관계 자체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앞에서 말했던 뭐 타잔의 줄타기나 문어발 같은 현상을 보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과는 관계를 이어가서는 안 돼요. 사귀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어쨌건 건강한 사람들은 이 관계를 힘들어요. 혼란스러워해. 그래서 빨리 누군가를 선택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1인자의 실수는 어느 정도 눈 감습니다. 왜냐면 1인자니까. 근데 2인자의 실수에는 눈 감지 않아요. 그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2인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1인자가 어떤 계속 실수를 하고 어떤 갈등을 빚고 그리고 실망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더 빛나는 위치를 가지게 되는 이제 그게 2인자의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연애를 이렇게 됩니까? 아니지. 그 삼각관계에서 내가 2인자일 때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얻는가에 대한 전략이지. 모든 연애의 전략은 아니에요. 그래서 살얼음을 걷는 자세로 항상 신중하게 대처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치를 낮추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자기 가치를 낮추는 일들 중에서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무릎 꿇고 매달린다. 술 먹고 집 앞에 가서 울고 있다. 이것도 남녀를 다 떠나서 그냥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 행동을 우리 부모님이 봤을 때 부끄럽다고 생각할 만한 건 하지 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 왜 그러고 사니라고 말을 들을 정도의 행동은 해서는 안 돼. 그건 내 삶을 통틀어서. 내가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고 헌신할 수는 있지. 근데 내가 스스로 어떻게 가치를 낮추는 너무 나를 잃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 왜냐면 그거는 지속될 수도 없고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어떤 그렇게 가치를 낮추는 행동을 통해서 상대가 나를 좀 더 순간적으로 나에게 더 의지하거나 이게 어떤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나를 어떻게 보면 더 가까이 둘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만큼 이 사람은 나를 훨씬 더 낮게 봐. 내가 굳이 나를 낮게 보는 사람하고 관계를 왜 이어가? 나를 충분히 가치 있게 봐줄 미래에 불특정한 어떤 사람이 존재했다고 가정하면 누구한테 내가 더 성실하게 하고 헌신을 해야 될까? 지금 내 눈앞에 나를 가치 없게 보는 사람? 아니지. 앞에서 말했지만 제가 부모님 예를 든 이유가 뭐예요? 뭐 부모님 말을 잘 듣는 뭐 파파걸 마마보 이게 아니라 세상에서 어쨌건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너 왜 그러고 다니란 말을 듣는 행동을 해서 내가 가치를 떨어뜨려 놓는다? 그거를 그렇게 떨어뜨려야만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거기서부터 내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 내가 그거에 익숙해진 사람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의 가치를 볼 좋은 사람조차도 같이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 일단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선을 지키고 진중하게 하되 항상 신중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상대 입장에서 이 사람이 뭘 좋아하겠구나, 뭘 원하겠구나. 그래서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 그래서 이 상대가 어떤 감동 포인트를 주는 건 굉장히 좋지만 일종의 그런 거예요. 물건을 팔 때도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엔 예전 같지 않지만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아이폰을 원했나? 아니지. 사람들은 아이폰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뭐 햅틱 나오고 막 이랬었을 때니까.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를 주면서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가치를 낮추는 건 뭐예요? 기계는 그대로인데 값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싸게 파는 거, 박리담회 하는 거. 그래서 처음엔 좋다고 살 수 있겠죠. 싸다고. 그런데 그 브랜드가 유지가 되나? 안 되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의 가치를 낮추는 행동을 해서는 안 돼. 나의 가치를 낮추는 행동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이 안 되면 보통은 이제 뭐 30대, 40대가 되면 나의 가치를 낮추는 행동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 막 매몰돼 버리면 막 이성을 잃으니까 못하지만 어쨌건 30, 40대가 되면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나의 가치를 낮추겠구나 아니구나는 구분이 되는데 이제 뭐 10대, 20대라면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이 행동을 하는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2인자일 땐 이걸 좀 주의를 하시고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표현할 건가? 표현에 대한 방침인데 조급해서는 안 돼요.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절대로 이 앞에서 이 사람이 나를 이성으로 진짜 전혀 안 본다.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스킨십도 너무 편하게 하고 진짜 동성 친구 대하듯이 막 한다.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빨리 답을 강요해가지고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최소한의 뭐 머뭇거림 정도는 들으면 그래? 뭐 내가 약간 이성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한가 어쨌건 확인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2인자라는 생각이 들면 어쨌건 삼각관계에서 2인자라면 여기선 조급해서는 안 돼요. 뭔가 답을 내려달라. 빨리 결정 내라. 1인자야 나야 결정 내. 이렇게 조급해서는 안 돼. 예를 들어서 영식 씨가 그러지 않았잖아요. 왜냐면 지금 시점에서 답을 내려버리면 나는 2등이에요. 당연히 나는 나가는 거예요. 거북이랑 토끼랑 출발했어요. 토끼가 자기 전에 결승전이 있었어. 그러면 누가 이겨? 토끼가 이겨. 하지만 결승전이 충분히 멀었기 때문에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 더 멀었다면 그렇다면 또 토끼가 이기지. 자면서 깨가지고 뛰어왔을 테니까. 그러니까 어쨌건 여기에서는 조급해서는 안 돼. 빨리 답을 내리는 순간 나는 져.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늦춰야 돼요. 상황을. 상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 거를 최대한 늦추고 어떤 판단을 내리려다가도 내가 어떤 한 행동, 나의 어떤 지속적인 것, 어떤 감동 포인트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계속 곱씹으면서 나에 대한 생각이 이 사람 삶에
자꾸 그 지분을 넓혀가야 돼요. 1인자를 생각하면 좀 짜증나는 면이 있는데 2인자를 생각하면 그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그래 이만한 사람 없지 이런 생각이 자꾸 커지도록 만들면 결국 2인자한테 뭐 승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2인자가 목표를 이루는 날이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더 있는데 이 자신감 부분이에요. 너무 과한 자신감이 있어 정말 허세를 부린다? 이러면 2인자한테는 그닥 좋지 않아. 1인자는 어떻게 보면 과한 자신감으로 허세를 부리면 좀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2인자의 허세는 어쨌건 저게 귀여움일 수도 있지만 저것 때문에 이 사람은 좀 신뢰할 수 없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저거는 좀 지양하는 게 좋고 부족한 자신감으로 자기 비하하는 거는 지양 정도가 아니라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뭔가 자신감 없어서 자꾸 자기 비하. 내가 나 사랑 안 해도 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 걸 처음에 한두 번은 통해요. 처음에 한두 번은 이 사람이 좀 불쌍해 보이고 어떤 모성애가 강한 사람은 아니야. 너 되게 좋은 사람이야. 나도 너 되게 많이 좋아해. 근데 지금 상황이 이래. 이렇게 하면 처음에 좀 다독이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지속되잖아요? 그게 위에서 말하는 스스로 가치를 낮추는 행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괜찮아. 난 너랑 있는 시간 좋은데? 괜찮아. 재밌었어. 그래 바쁜 일 텐데 가봐. 물론 이건 집에서 좀 울 말이긴 한데 지금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일관된 표현, 내 자신감이 너무 과하다거나 부족하다거나 이렇게 돼서 이 표현이 너무 세게 왜냐면 내가 지기 싫으니까 괜히 센 척하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자꾸 자기 비하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조금 표현에선 그렇고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행동 방침은 이거는 이제 개인별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영식 씨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영식 씨 예를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좀 성실하게 생겼고 이 사람 삶도 성실을 대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실함과 꾸준함 이걸로 일관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좀 유머러스하고 그러면 내가 좀 마음이 아프고 이래도 항상 센스 있고 유머러스한 말로 이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걸 수도 있고 항상 내가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왜냐면 내 브랜딩 때문에 이 사람이 어쨌든 나를 놓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억하고 나에게 맞는 브랜딩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귀여운 외모고 그런 외모인데 1인자가 예를 들어서 나와 좀 대비되는 남자라면 상남자 스타일, 여자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 있는 섹시한 스타일이야. 그래서 나의 이미지를 버리고 저 사람처럼 그런 상남자 같은 옷을 입어 해골 그려진 가죽 잠바 입거나 아니면 섹시한 그런 옷을 입어요. 그러면 될 것도 안 된다고. 왜 상대 필드로 가서 싸우려고 그래? 상대 필드로 가서 싸우는 순간 그거는 패배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맞는 브랜딩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식 씨가 영철 씨처럼 틱틱대고 장난 걸고 동생처럼 굴고 그랬다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이미지로 밀고 가야 돼. 그리고 상대가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진중한 스타일인데 난 귀엽고 밝은 사람이 좋아 라고 했을 때 약간 그런 거를 섞는 건 좋은데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상대가 말로 하는 이상형은 지금 시점의 이상형이지 그 이상형은 얼마든지 바뀌어. 아까 이제 핸드폰 예시를 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포인트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새로운 물건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하고 열광하죠. 그 전에 그 제품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한테 설문을 했다면 뭘 얘기했을까? 더 싼 가격, 더 튼튼한 내구성 그런 걸 얘기했겠죠. 그런 걸 실컷해서 만들어주면 고객이 만족하겠지. 감동은 못해. 근데 내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조금 더 할 수는 있겠죠. 약간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재미있는 거 좋아해. 어떤 삐에로 흉내내는 그런 사람을 좋아했어. 근데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이랑 똑같은 개그를 해. 그건 안 되지. 차라리 나는 진중한 말투로 나도 다음에는 코에 분장이라도 해올까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 하나를 그냥 섞는 정도. 이건 방금 예시는 좀 이상하지만 그냥 그 정도. 나의 브랜딩을 지키면서 한 숟가락 얹는 정도가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선이지 절대로 이 사람 말을 100% 신용하거나 1인자와 비교를 해서 저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거나 그러면 이건 실패가 확실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 나의 중심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상대의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주말에는 항상 이렇게 손을 쓰는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주말 전날 도착할 수 있게 핸드크림을 보내준다거나 그래서 그렇게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이 사람 말을 기억한 것들, 같이 음식을 먹으러 가도 뭐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해놨다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돈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 저거는 이제 물론 돈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성적 어필로만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도 포함될 수 있겠지. 물리적인 어떤 것으로만 해결하려고 들면
될 것도 안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 중에는 아니 이성을 사귀면서 어떻게 선물을 안 주고 사귀죠? 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많아.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내가 선물을 주는 것으로 상대의 마음을 얻는다? 그렇게 보상체계로 돼 있지 않아, 사람의 마음은. 물론 선물을 주면 고맙지. 근데 그걸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어요. 카구야 공주라고 있어요. 일본 설화인데 지브리에서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었어요. 이제 거기를 보면 카구야 공주라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막 각국의 왕자들이 와가지고 막 엄청난 선물 공세를 해요. 근데 카구야 공주는 다 거절한단 말이에요, 혼사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큰 선물을 받으려고 저러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애초에 잘못된 출발점이었어요. 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더 큰 선물을 줘야 된다? 이 발상 자체가 상대를 인간으로 안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왜 상대를 돈으로 살라 그래? 없으면 없는 대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있으면 뭐 쓸 수도 있지. 근데 그걸 통해서 뭔가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그건 아니지. 내 가치가 돈밖에 없다. 그건 너무 자신감 없는 거지. 이 사람한테 어쨌건 좋은 시간, 이 사람에게 기억된 이 사람에게 뭐 어떤 맞춤형 시간. 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 정말 즐거운 연애, 행복한 연애를 해본 사람은 비싼 음식을 먹는 것보다 좋은 사람과 먹는 음식의 가치를 알아요. 그리고 그런 가치를 아는 사람을 만나야 돼. 왜냐면 돈은 얼마든지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거든. 어떤 성적 어필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얼마든지 더 성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거든. 그리고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내 인생의 최대 가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좌절이 예정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만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건 내가 시간을 쓰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죠. 그래서 실은 어떻게 보면 돈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 돼요. 돈으로 뭐 해결하는 것보다.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나한테 맞는 부족한 것보다는 과한 자신감이 낫다. 여기서는 이제 그 포인트가 있고 어쨌건 자신감을 좀 가지고 어떤 성실함과 어떤 기억, 이 사람에 대해서 잘 기억하는 거, 이 사람의 최대한 더 신경 써야겠지. 이 사람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해야겠지. 그렇게 해서 행동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1인자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해봅시다. 그럼 1인자는 뭐가 필요하냐? 1인자는 좀 일단 유리한 상황에서 출발을 하죠? 근데 유리해질 수 있는 조건과 불리해질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일단 유리해질 수 있는 조건은 극단적인 우위 상황일 때. 이게 극단적인 우위 상황이라는 거는 이 사람한테 2인자가 있긴 있는데, 그 삼각관계라고 하기엔 무색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관심 있어 하진 않아. 근데 저 사람이 좀 오랫동안 이 사람과 뭐 약간 위장 남사친, 뭐 위장 여사친처럼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고백을 하다 보니 뭐 정리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봤을 때 이성적 호감이 있는 거는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극단적 우위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해요. 그리고 저기서 이제 유리해질 수 있는 조건은 이제 영철 씨 같이 이렇게 좀 밀당을 하는 상황. 뭐 영철 씨가 일부러 밀당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조금 한 발 물러서려고 하는 이제 그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유리해질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발 물러서려고 하고 그래 뭐 영식이 형이랑 잘해봐 뭐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영숙 씨가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다 그러면 아닌데? 네 말 틀렸는데? 내가 그래도 해볼 건데 너랑?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나를 당기는 경우가 있어요. 영숙 씨는 약간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영숙 씨가 20대도 아니고 어느 정도 좀 경험도 있고 그리고 영식 씨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2인자 치고는 결국은 영식 씨를 선택했지만 어쨌건 이 삼각관계에서 상대가 좀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면 내가 1인자 입장에서 아유 그래 2인자 그렇게 좋으면 그래 2인자 만나도 돼. 뭐 2인자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서 어쨌건 그 사람이 좋으면 그렇게 만나. 흔들린다면 괜찮아 가봐. 이렇게 했을 때 상대가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다. 아니면 내가 극단적으로 우위에 있다. 이러면 나를 선택하죠. 바로 당겨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손실이나 후회 이쪽에 더 집중하는 사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자꾸 더 갖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성격이라면 또 내가 그렇게 밀어냈을 때 바로 나를 선택하죠. 아니면 뭐 2인자가 없을 때 이렇게 좀 밀어내는 것도 뭐 좀 내가 좀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이런 영철 씨의 태도가 불리해질 수 있는 조건은 뭘까? 지금 실은 나는 솔로 13기에서는 영철 씨가 불리한 상황으로 끝났잖아요. 결국 어쩌면 선택이 안 됐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2인자가 일단 막강할 때요. 2인자가 막강하면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밀어내고 아 그래 뭐 난 뭐 빠지려면 빠진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아이고 잘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2인자가 막강한 그 의지할 곳이 확실하잖아요. 여기서는 영식 씨가 굉장히 막강했거든. 한 번의 실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바로 불리해져 버리지.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가 어떤 확신이 없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우. 이건 좀 아무래도 좀 여성이 좀 더 강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이 사람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한테 확신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가지 않아.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인 사람. 그렇다면 또 어떤 이렇게 밀당을 하게 되는 결과적으로 밀당을 한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죠. 영숙 씨는 좀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나는 솔로로 하면
2인자가 막강했고 그리고 이성이 강한 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식 씨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주의사항은 이건 1인자를 위한 주의사항인데 내가 유리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를 확실히 선택하는 건 아니야. 결론이 나 있는 건 아니야. 어쨌건 삼각관계는 삼각관계예요. 결혼한 것도 아니고 어쨌건 연애가 시작된 게 아니면 내가 유리하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야. 낮잠을 자지 말란 얘기야 결국. 토끼 너가 토끼인 건 알겠는데 낮잠 자지 마라. 그리고 내가 1인자라고 해서 이게 후회할 일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빨리 진심과 마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영철 씨도 자기 진심하고 너무 늦게 마주해서 그걸 타이밍이라고 그냥 퉁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후회로 남잖아요. 자기 본심을 마주했을 때. 그러니까 영철 씨는 후련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았지. 충분히 그걸 뒤엎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근데 그게 안 됐지. 그래서 여기서 떠올려야 되는 건 마음이 적은 것 같더라도 미래의 마음을 기준으로 행동하라는데 내가 지금 이 사람이 10만큼 좋아요. 근데 이게 가속도가 붙었어. 그래서 막 마음이 점점 좋아져. 그래서 언젠가는 100이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100을 좋아하는 것만큼 지금 행동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여성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소개팅을 나가서 이 사람이 호감이 생겨. 근데 전 남친을 내가 100만큼 좋아했어요. 이 사람을 지금 호감이 소개팅 처음 나갔어. 헤어지고 이제 소개팅을 나갔는데 이 사람 10만큼 좋네?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이 전 남친과 헤어지는 시점에서 100점과 지금 소개팅을 나갔을 때 10점과 비교해가지고 10분의 1만큼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 앞으로 아무도 못 만나. 그냥 뭐 100처럼 막 사랑하고 막 스킨십하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좀 그 정도의 친절함을 보이고 이건 남자 여자 마찬가지예요. 친절함을 보이고 다정하게 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커져가는 걸 또 확인하고 그래야 관계가 잘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시점과 과거의 최대치를 비교를 해버리면서 행동을 머뭇머뭇하다가 또 기회를 놓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1인자는 염두에 둬야 되고 영철 씨가 진심을 마주하기 힘들었던 이유 잠깐 좀 얘기를 해보면 영철 씨의 경우에는 어떤 도덕관 때문이었지. 근데 저게 도덕관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의리가 중요하다는 세계관.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학창시절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대학교 때 뭐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좋아하는 사람 겹치면 양보하다가 결국 아무도 못 사귀고 나중에 아이 뭐하러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길게 봐야 돼요. 이게 내 인생에서 이게 과연 중요한 세계관일까? 물론 중요한 세계관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나의 철학이 될 수 있을 건가? 그거를 이 사람과 관계가 됐을 때 아니면 이 사람과 내가 만남을 내가 안 할 정도로 그게 내가 그동안 꾸준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선순위인가? 반대로 이 사람과 만난다고 했을 때 그게 진짜로 깨지나? 뭐 그거에 대해서 서로가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지금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죠. 너무 이렇게 딱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여우의 심포도 아시죠? 내가 갖지 못하니까 저거는 시다. 근데 영철 씨는 좀 그랬잖아요. 실제로 내가 가질 수 있었지만 그런 경쟁 자체가 좀 불편한 사람이기도 했었고 그 경쟁의 대상이 또 내가 좀 인간적으로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 영식 씨였기 때문에 더 저런 신포도 영숙 씨가 뭐 좀 세다 약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좀 밀어냈죠. 그리고 미리 결론을 내렸어. 자꾸 영숙 씨는 영식 씨와 잘 어울린다 이렇게 미리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진심을 마주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결론 내리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10이어도 100만큼 한번 태도를 보여보고 그렇게 해서 어쨌건 몰빵을 해보는 거지 내 마음을. 그래야 내 진심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려야 되는 얘기는 지금까지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좀 나는 솔로를 교보제로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실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현실과 차이는 어떤 게 있냐. 현실은 나는 솔로보다 훨씬 더 장기래 있어요. 나는 솔로는 이게 지금 뭐 4박 5일? 어쨌든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이게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는 몇 년이 되기도 해. 근데 뭐 몇 년까지 끌고 가면 안 되긴 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회비용으로 따졌을 때 다른 좋은 인연이 많을 수 있으니까 좀 그렇지만 어쨌건 최소한 몇 달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실은 제가 결혼에 골인 시켰던 몇 커플 중에 가장 길었던 친구는 몇 년도 더 됐죠. 이런 식으로 관계가 흘러가다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장기 레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여유를 가져야 돼요. 실제로 영식 씨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템포를 낮춰야 돼요. 영식 씨는 이게 4박 5일 동안에 모든 걸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한 거예요. 실은 짧은 기간 안에. 근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늦춰야 되고 연락이 안 되는 시간도 있을 거고 뭐 내가 전화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밤마다 연락을 안 받는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건 뭐 연락을 하는 정도까지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어쨌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자꾸 조급해진다고 마음이 질투가 생기고 그런 부분을 잘 다스려야 돼요.
질투는 당연히 생겨요. 어쩔 수 없어, 이런 관계에선. 그거를 상대에게 공격하는 방향으로 뻗어나가지 않게 자꾸 스스로를 다스려야 돼.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1년, 그 리미트를 어느 정도 뭐 정해두는 건 뭐 괜찮은데, 정한다고 해서 그 리미트에 내가 떠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어쨌건 이게 내가 과연 이런 태도로 이게 지속 가능할까? 내가 이런 노력으로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일주일 안에 끝나는 그 나는 솔로 같은 지금 무대가 아니다. 현실은 훨씬 더 길다. 그래서 영식 씨가 보여줬던 것보다 훨씬 더 길고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영식 씨가 보여줬던 그거를 몇 달 동안 지속해야 돼. 내가 만약 영식 씨 같은 그런 브랜딩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현실에서는 더 많은 변수가 존재해요.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을까? 실컷 삼각관계 했는데 이 사람이 소개팅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 극단적인 예시로. 삼각관계라는 건 어느 쪽에도 완벽히 만족하지 못했다는 얘기일 수 있으니까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냥 만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허무하지. 이런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1인자가 또 바뀌어. 다른 사람으로 대체돼. 나는 분명히 2인자였는데 다른 1인자가 생겨. 1인자가 다른 사람이랑 사귀고 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현실은 또 1, 2인자처럼 이렇게 딱 한 명 한 명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룹으로 존재할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프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막 그룹이 되고 이렇게 변수가 존재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 그리고 이걸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못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런 경험을 젊어서는 저는 해보고 어쨌건 최선을 다해보는 건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에 대한 이해도 되고 나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가도 좀 알 수 있고. 그래서 현실의 방침은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기 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에게 진짜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쏟고 이 사람에게 진짜 내 마음을 온전히 몰빵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을까? 그런 거를 충분히 고려해야 돼. 근데 어쨌건 그 다음에 선택을 했어. 그래서 내가 어쨌건 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판단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자기 선택을 믿어야지. 그런데 이 사람과 관계가 잘 안 됐다. 그러면 이번에 한 번의 이런 관계가 전부가 아니야. 내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니야. 이제 그거를 또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인생을 너무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면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진 상태에서 뭐 새로운 만남도 가져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다하던 최선을 또 하지 못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될 일이 안 되게 만드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조금 젊은 나이라면 그 다른 거 보지 않고 어쨌건 한 사람에게 올인해보는 것은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거다. 삶에 있어서 큰 자산이 될 거다.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상태에서 상대가 이런 식으로 나를 2인자로 둔 상태로 자꾸 시간이 흘러간다. 그럴 때는 좀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큰 용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이나 이런 걸 좀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끝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굉장히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가치를 애초에 모르는 사람은 만날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못생겼어. 그런데 다른 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똑똑하거나 아니면 어떤 성실함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상대는 잘생긴 사람만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 사람 만나지 마요. 다른 사람 만나면 돼.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나를 버려야 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외모를 성형해야 돼? 뭐 아니 근데 뭐 성형에 뭐 지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상대가 그걸 바라기 때문에 한다? 그건 안 돼. 그래서 나의 가치를 모르는 나의 가치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돼. 내 인생을 갈아 넣어야 돼. 심지어 나를 부정하면서 스스로가. 그런 삶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죠. 후회가 너무 예정돼 있지.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나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앞에서 말한 것과 좀 비슷해요. 내가 좀 나이가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결혼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이제 그런 정도 이제 나이가 됐다. 예를 들어 현실적 상황에는 나이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삼각관계에 끌려서 몇 년을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좀 어느 정도 관계를 정리할 필요는 있죠. 근데 또 바꿔서 제가 6, 7년 이렇게 옆에서 계속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고 했던 그 친구는 6, 7년 동안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6, 7년 동안 상대가 어쨌건 흔들리다가도 그 상대가 결혼 정년기가 되니까 이 친구의 6, 7년간의 헌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후로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는 갑을 관계가 됐습니까? 아니야. 그렇진 않아요. 두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등한 관계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그냥 을로 본다? 그건 안 돼. 그런 관계는 안 돼. 최소한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그리고 나의 가치도 알고 그리고 좀 인간적인 존중을 서로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가정하에 지금 드리는 조언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현명하게 풀어나가려면 인간의 욕망, 두려움, 결핍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돼요. 물론 이 결핍이 결국 욕망과 두려움을 만들어내기는 거긴 한데 내가 가진 욕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가진 두려움이 있을 거잖아. 그래서 그런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상대가 가진 어떤 결핍. 그래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하면 이 사람의 이상형이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키가 큰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진 어떤 욕망이나 두려움은 다른 곳에 존재해. 그러면 내가 키가 작아도 그런 부분을 확실히 자극하고 건드리고 아니면 결핍을 채워줄 수 있으면 그런 이 사람이 말로 하는 이상형 같은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건 항상 뒤집을 수 있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오늘은 삼각관계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인 방침이 되었기를 바라요. 뭐 나는 솔로를 보지 않으신 분들도 좀 흥미롭게 봐주셨길 바라고 그리고 개개인의 어떤 디테일한 그런 조언들은 또 다른 문제니까 오늘은 내가 어떤 큰 방침을 정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래요. 이게 오늘 뭘 한 거지, 내가? 강의를 한 건가? 상담을 한 건가? 아니면 나는 솔로 분석을 한 건가? 난 누군가? 여긴 어디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